로젠블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단순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레이어 하나였고요. 근데 물론 그 사람이 논문을 찾아보면 여러 개의 레이어에 대한 고민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소프트웨어적인 하드웨어적인 한계 때문에 레이어 하나짜리로 끝났고, 이제 그 후에 사람들이 꾸준히 더 다양한 문제들을 풀게 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이제는 퍼셉트론이 될 수 없는 거죠. 퍼셉트론이 모인 뉴럴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요. 뉴럴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인풋이 들어오고 여러 개의 레이어를 거치면서 출력이 나오는 이런 구조가 된 거고, 이미 사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1962년에 로젠블랏이 얘기하긴 했어. 근데 좀 이렇게 아직 아까도 얘기했던 여러 한계 때문에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고, 나중에 70년대에 가서 혹은 80년대에 가서 본격적으로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것이 주목을 받고 문제 해결 방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했던 것처럼 에러가 발생했잖아?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한 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웨이트를 바꿔야 되잖아? 근데 그 웨이트를 정확하게 잘 바꾸는 방법이 발견이 잘 안 된 거야. 그래서 진도가 못 나가고 있다가 이 힌튼이나 레쿤이라는 사람이 그런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급격하게 성능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히든 레이어라고 해요. 왜냐면 블랙박스잖아. 블랙박스고 사용자한테는 인풋과 출력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애들을 히든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은 동작합니다. 자, 봅시다. 인풋이 3개가 있고요. 어디 갔니? 인풋이 3개가 있고요. 아웃풋이 2개가 있어요. 아까는 인풋에서 아웃풋을 다이렉트 연결했어요. 근데 지금은 중간에 히든 레이어라는 게 생긴 거죠. 히든 레이어가 생겨가지고 이 입력을 받아서 계산을 하고 다시 결과값이 다시 또 웨이트가 매겨져서 요 녀석의 출력이 이 녀석으로 반영이 되는 이런 구조고, 그래서 히든 레이어의 요 인풋, 히든 레이어, 우리 지금 모든 뉴런은 썸하는 펑션과 액티베이션 펑션 둘로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든 레이어의 입력, 여기 히든 레이어 여기 썸하는 펑션이 작동하겠죠. 이 히든 레이어에서 썸하는데 어떻게 썸해? x1에다가 웨이트 1을 곱해서, 그 다음에 x2에다가 여기 써있지 않지만 w21, 21을 곱하고 그 다음에 x3에 w3 1을 곱한 걸 더해서 얘가 받는 거죠. 자, 여기는 h1 프라임, h2 프라임, h3 프라임, h4 프라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인풋을 받아서 서메이션 한 함수의 결과값을 지금 h1, h2 이렇게 h 프라임으로 표시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하지만 행렬 모른다. 요 정도는 배웠지, 그치? 요 정도는 배웠어. 자, 이게 어떻게 됩니까? 행렬 오퍼레이션 하면 얘 이렇게 곱한 거 컴마, 그치? 요렇게 곱해서 더하고 요렇게 곱해서 더하고 요렇게 곱해서 더한 거 컴마,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더한 거 컴마, 요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야? h1 프라임이라고 하는 애는 x1 곱하기 w11 더하기 x2 곱하기 w21 더하기 x3 곱하기 w31이에요. 맞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그림 그리면서 했던 그걸 그대로 이렇게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그렇게 다 썸을 구하고 나면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해야 되지. 근데 액티베이션 펑션은 단순히 스텝 펑션이 아니라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함수 쓴다고 했고, 시그모이드 함수 쓴다고 하면 h1은, 그쵸? h1은 실제 저 출력값, 여기서 이 히든 레이어에 여기서 나오는 요 출력값이라고 한 녀석은, 요 녀석의 출력값은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시그모이드 함수가 어떻게 생기냐면, 시그모이드 함수 fx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분의 1이기 때문에 요 x라고 하는 자리에다가 입력값에다가 웨이트를 곱해서 더한 녀석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 h1 프라임이 요 x 자리에 들어가서 h1이라고 하는 요 녀석의 출력값을 결정하는 겁니다. 끄덕끄덕? 뭔 말을 하는지, 그치? 뭔 말을 하는지일 것 같아요. 자, 어디서부터 이해가 안 가니? 이 행렬식은 이해가 가니? 이 행렬식은 이해가 가요? 그러게. 표정들을 보아하니까 그냥 교수님 혼자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인데. 자, 여기 중간에 이제 히든 레이어가 있잖아요. 그쵸? 히든 레이어 이렇게 몇 개니 입력이.
입력이 3개가 들어옵니다. 입력이 3개가 들어오는 그래서 입력이 다 3개씩 x1, x2, x3 입력이 3개씩 들어오죠. 그렇죠? 각각의 퍼셉트론에. 그래서 W11, W12, W13, W21, W22, W23, W31, W32, W33. 그래서 X1에 그러니까 이게 히든 레이어 1, 히든 레이어 2, 히든 레이어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의 노드 1, 2, 3인 거예요. 근데 각각에 대해서 X 입력들이 들어갈 거고 각각의 입력에 대해서 웨이트를 다 다르게 갖고 있는 거죠. 각각의 퍼셉트론이 웨이트를 다르게 갖고 있는 거고 얘는 퍼셉트론이기 때문에 그치? 퍼셉트론을 블랙박스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된다고? 입력을 받아서 서메이션을 해가지고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한 결과값을 출력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퍼셉트론의 기본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반으로 갈리죠. 절반으로 나눠서 요 웨이트와 이제 이게 x1, x2, x3, x1, x2, x3, x1, x2, x3 이렇게 입력이 들어오는 거고 요 절반은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x1 더하기 x1 곱하기 w1 더 x2 곱하기 w12 더하기 x3 곱하기 w13 라는 서메이션 하는 오퍼레이션을 하는 녀석이 요 절반.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요 결과값을 가지고 액티베이션 펑션에 입력으로 넣어서 결과값을 얻는 게 요 나머지 절반이 하는 일. 그래서 이 나머지 절반이 하는 녀석이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하면 걔의 기본적인 모양은 이렇게 생긴 애기 때문에 요 자리에 요 연산을 한 결과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렇게 행렬식으로 표현해서 저렇게 나타낸 건데 우선 그러려니 하자. 그러려니 하고 그러면 Y 결과 출력한 아웃풋 레이어에 있는 뉴런한테는 요 히든 레이어의 결과값들이 입력으로 들어올 거고 똑같이 퍼셉트론이기 때문에 웨이트를 곱해서 이 히든 레이어에서 1에서 들어오는 입력에 대한 웨이트, 2에서 들어오는 입력에 대한 웨이트, 3에서 들어오는 입력에 대한 웨이트, 4에서 들어오는 입력에 대한 웨이트를 다 반영을 해가지고 썸을 계산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값에다 다시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해가지고 결과값을 낸다. 이것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멀티레이어 퍼셉트 여러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여튼 anyway 다 퍼셉트론이기 때문에 입력에 대해서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썸을 한 것에 그 결과값을 액티베이션 펑션에 적용해서 출력을 낸다. 이것만 외우고 우선 외우고 있어. 이것만 외우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뭐 시그모이드인지 뭐 렐론지 뭔지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있다. 나중에 그래서 계속 머릿속에 담고 있다가 나중에 뭐 3, 4학년이 되거나 혹은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면 반복해서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하여튼 이 원칙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입력에 대해서 웨이트를 곱해서 썸을 해가지고 그 썸한 결과값을 액티베이션 함수에 적용해서 출력을 낸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이게 핵심이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이게 다 뭐 이미지 게임이 아니고 웨이트 곱하기 더하기 컴패리즌 하는 그냥 그런 함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코드다. 결국 코드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자, 모든 레이어들은 이 소프트맥스는요. 아웃풋 레이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모든 레이어마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자. 자, 입력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실제 코드상으로는 그냥 인풋 파라미터를 받는 거야.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되게 중간에 히든 레이어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아웃풋 레이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아웃풋 레이어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출력이 나오겠죠. y1 hat, y2 hat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이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애는 요 끝에
요 끝에 있는 애요. 끝에. 요 끝에 있어서 정확히는 요 끝에. 소프트맥스는 히든 레이어 중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맨 끝에. 분류. 특히 클래시피케이션. 분류하는 문제를 풀 때 내가 분류하고자 하는 클래스 개수의 클래스들에 대해서 이 인풋이 얼마의 확률로 그 클래스에 대응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거다. 그래서 하여튼 이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만들었던 뉴럴넷이 있다라고 치면 아웃풋, 최종 아웃풋 바로 다음에 붙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면 되고요. 근데 그냥 그렇게 쓸 뿐이고요. 사실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건 그냥 일반적인 함수예요. K개의 인풋을 입력을 받아가지고 결과값을 내는 그런 수학적인 모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K개의 숫자를 받아가지고 K개의 숫자를 받아서 마치 확률 값인 것처럼 결국 썸하면 1이 되는 그리고 각각의 값은 1보다 작은 그런 값을 출력하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마치 확률 함수처럼 생긴 이 숫자를 확률 값처럼 변형해주는 녀석이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애고요. 그래서 요 최종적으로 실제는 액티베이션 펑션까지 이 아웃풋 레이어에서 그쵸? 아웃풋 레이어에서 입력을 받아가지고 썸을 해가지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돌려서 난 결과값이 저 맨 왼쪽에 있는 애야. 그 다음에 그거를 이 소프트맥스라는 함수에 집어넣어. 그러면 오른쪽 같이 나와. 응? 오른쪽 같이 그래서 이때는 1.3, 5.1, 2.2, 0.7, 1.1 이런 식인데 이런 값으로 변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지수 함수예요. 여러분들 지수 얘는 어떻게 생긴 애냐면요. 실제 보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애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애야. 응? 그러니까 이게 x에 대해서 저 함수 그러니까 2의 x 그냥 지수 함수 2의 x제곱으로 한다면 여기 있지? 여기는 별 차이가 없어. 여긴 별 차이가 없는데 x가 커지면 그 차이가 급격하게 커지는 함수예요. 이렇게 생긴 애예요. 그러니까 큰 값은 더 크게. 우리 지금 이게 이게 개야? 이게 고양이야? 어떤 하나의 분류인지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류 값이 큰 애가 더 부각되게. 부각돼서 요 클래스로 분류할 수 있게 그렇게 이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값은 더욱 크게, 작은 값은 더욱 작게 해가지고 그래서 2의 1.3제곱 제가 한번 진짜 해봤어요. 진짜 그 캘큘레이터 돌려가지고 해봤더니 2의 1.3 제곱이 0.021 어쩌고저쩌고 값이 나오고 2의 5.1제곱 아니야 미안 2의 1.3제곱이 이게 아니고 요걸 돌려지 요걸 미안. 그래서 요거는 의미가 뭐냐면 J부터 K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 3개 5개 여기는 K가 5가 되는 겁니다. 요 5개의 숫자들에 대해서 2의 1.3제곱 더하기 2의 5.1제곱 더하기 2의 2.2제곱 더하기 2의 0.1제곱 더하기 2의 1.1제곱 한 개 분모야. 분해 2의 1.3제곱 하면 얘가 되는 거고 그 합분해 2의 5.1제곱 하면 얘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는 아웃플레이의 출력 값들을 다 개수에 넣어가지고 넣어서 2의 제곱 요 함수에 적용한 값을 다 합한 거가 분모가 되고 각각의 값을 요 2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한 값을 분자로 해가지고 연산을 하면 이런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2의 5.1제곱은 164야. 굉장히 큰 값이고요. 2의 1.3제곱은 1. 얼마인가 3. 얼마밖에 안 돼. 그러니까 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 얘네들은 이렇게 계산된 값이다. 이렇게 옆에 잘렸는데 그래서 큰 값은 아주 크게 선명하게 작은 값은 잘 보이지도 않게 그렇게 해서 요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되게 크구나 라고 하는 거를 부각시키는 용도로 쓴다라고 하는 거죠. 함수는 그냥 뭐 그런 함수인가 보다. 그쵸? 이건 거의 암기입니다. 암기. 소프트맥스라는 함수가 있다. 이렇게 생겼다. 어떤 용도로 쓴다는 건 이거 사실 암기예요. 암기. 근데 다만 요거는 이거는 암기 겸 이해해야 되는 건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는 분류를 위해서는 가능한 클래스에 대해서 요 인풋이 어느 클래스에 해당할 확률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게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률 값으로 확률 형태로 변환시키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소프트맥스 함수라는 걸 쓴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나오더라고 진짜. 이렇게 확 늘어나는 녀석이라서 2의 1.3제곱이랑 2의 5.1제곱이 저렇게 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맥스 함수는 어디서 쓰는 거냐? 뉴럴넷을 다 통과해. 뉴럴넷을 레이어를 쫙 통과해서 아웃풋이 나옵니다. 아웃풋이 나와서 아웃풋이 뭐 렐로 같은 거 썼나 보죠. 출력값이 크다, 그쵸? 그래서 캣인 경우에는 5, 덕인 경우에는 4, 홀스의 경우에는 2.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지 1에 대해서 요의 인풋으로 고양이 이미지를 집어넣은 겁니다. 고양이 이미지를 집어넣었더니 결과값이 뉴럴넷은 아웃풋이 3개였어요. 왜? 캣과 독과 홀스로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은 각각의 클래스, 독일 확률, 캣일 확률, 홀스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웃풋은 3개예요. 자, 분류를 위한 뉴럴넷을 만들 때는요. 초반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자, 분류를 위한 이게 어느 클래스에 해당하는지,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내고 싶은 그런 뉴럴넷의 경우에는요, 아웃풋 레이어의 뉴런의 개수는 클래스의 개수와 같아요. 이거를 10가지로 분류하고 싶으면 아웃풋 레이어의 뉴런의 개수는 10개. 내가 5개의 클래스로 분류하고 싶으면 아웃풋 레이어의 개수는 5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5개의 뉴런이어야 되고, 그래서 결과값은 뭐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 그래서 뉴럴넷을 통과한 다음에 이건 개다, 이건 고양이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개일 확률, 고양이일 확률, 닭일 확률로 나오고, 그걸 한번 필터링을 통해서 프로그램 차원에서 개가 크니까 개라고 판정을 하는 거고, 독일 확률, 그러니까 고양이일 확률이 크니까 고양이라고 출력할 뿐이지, 뉴럴넷에서는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 값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도 아웃풋 레이어의 뉴런은 3개예요. 왜? 가능한 클래스가 3개라고. 캣이거나 독이거나 홀스라고 우리가 이미 정해놓고 뉴럴넷을 돌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웃풋 레이어의 뉴런은 3개고, 최종 아웃풋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하고 나면 5와 4와 2라는 값이 나오고, 그래서 그거를 소프트맥스를 통과시키면 이런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 말의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뉴럴넷을 쫙 통과하고 나면 아웃풋 레이어로는 아웃풋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펑션까지 통과하고 나면 4, 2, 8 이란 값이 나오고, 얘를 소프트맥스를 통과시키면 0.2, 0.0, 0.98 이런 값이 나오고, 이 세 번째 이미지에 대해서 또 뉴럴넷을 쫙 통과시켜가지고 맨 끝에 아웃풋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한 결과값으로는 이렇게 나오고, 얘를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과시키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외워. 이건 받아들여야 돼.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인풋이 3개가 들어오고, 3개가 들어오고, 각각의 그 아웃풋 레이어는 분류하고 싶은 클래스 개수만큼 뉴런이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뉴런으로 아웃풋 레이어의 출력값이 나올 거고, 그거를 소프트맥스라는 함수를 돌리면 저런 식으로 0과 1 사이의 값으로 해서 확률처럼 나온다. 이건 외워야 돼. 나중에 이해해. 우선 외워. 우선 외워.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건 학습하는 과정이에요. 학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에 쭉 거쳐왔던 뉴럴 네트워크의 뉴런들의 웨이트를 바꾸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학습을 합니다. 뭘 하냐? 타겟 밸류. 원래 이 값이 나왔어야 돼. 원래 이 값이 나왔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도대체 에러가 얼마야? 아까 우리가 퍼셉트론에서 에러 측정했던 것과 똑같은 에러를 계산합니다. 자, 그런데 타겟 밸류는요, 이렇게 나와요. 왜? 얘는 개야. 미안. 고양이야. 그치? 그러니까 정확히는 고양이인 자리가 고양이일 확률이 1. 나머지 녀석의 확률은 빵이어야 돼. 그치? 그리고 얘는 말이야. 그러니까 개일 확률 빵, 독일 확률 빵, 홀스일 확률 1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정답이 나왔어야 되는 거지. 그쵸? 자, 근데 보니까 얘도 캣일 확률이 높게 나왔어요. 가장 높게. 뭐 그냥 그럭저럭. 얘는 와우.
홀수의 확률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왔어요. 오, 잘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이미지에 대해서는 개일 확률과 말일 확률이 반반이 나왔어요. 이거 이제 에러가 있는 거니까 또 보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에서의 타겟 밸류라고 하는 건 그 이미지가 속해 있는 클래스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이게 타겟 밸류, 기대값, 참값인 거고 그것과 소프트맥스의 아웃풋 사이의 차이값으로 에러를 계산을 하고 이제 에러를 기반으로 해서 웨이트 값을 바꾸는 이제 이런 러닝 프로세스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죠. 외워. 기본은 외워야 돼. 아,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외우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 음미하면서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이값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 하자. 그래서 이제 에러를 가지고 앞으로 데이터가 흘러왔던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흘러왔던 거를 백 하면서 거꾸로 방향으로 에러를 전파하면서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러 백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왜? 에러는 맨 끝에밖에 몰라요. 중간을 알 수가 없어요. 맨 끝에 최종적인 아웃풋이 나와야 원래 기대값 대비 얘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맨 끝에서부터 앞으로 가면서 보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yi 햇과 yi 사이의 차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에러를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웨이트를 업데이트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업데이트된 웨이트, W1 플러스 이제 새 업데이트되는 웨이트겠죠. 그거는 웨이트에다가 new, 이게 뭐야? 러닝 레이트. 각각 학습할 때마다 얼마만큼의 값을 바꿀 건지 우리가 약속한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델타 E 토탈 나누기 델타 W1이야. 미적분 했죠? 이건 미분의 아주 기본이야. 델타는 차이를 의미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거의 의미는 뭐냐면 웨이트 델타 W1의 값을 바꾸는 것이 에러 토탈의 델타, 에러 값을 바꾸는 데에 어떻게 기여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역방향으로, 여기 마이너스 붙었지? 역방향으로 웨이트를 바꾸겠다는 거야. 아까는 에러 방향으로 퍼셉트로에서는 에러 방향으로 웨이트 값을 바꿨는데 지금은 거꾸로야. 웨이트의 변화가 에러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자, 무슨 뜻이에요? 델타 W1, 델타 에러. 자, 이게 0보다 커? 이게 뭔 뜻일까? 델타 W1분의 델타 2가 0보다 커. 에러를 우리 늘리고 싶어요? 줄이고 싶어요? 줄이고 싶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웨이트를 증가시키면, 그치? 델타 W1이 0보다 크다는, 두 개겠죠. 이게 0보다 크다는 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1. 델타 W1이 0보다 크고 델타 2가 0보다 크고, 그쵸? 그래 0보다 크겠죠? 얘들아 이거는 그치? 두 번째 델타 W1이 0보다 작고 델타 2가 0보다 작고, 그래야 그치? 플러스야. 플러스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델타 1을 늘렸더니 에러가 증가한대. 그럼 하면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웨이트를 증가시켰더니, 그치? 델타 W1분의 델타 2인데 이게 0보다 커. 첫 번째 컨디션, 델타 1도 0보다 크고 델타 2도 0보다 커. 에러 W를 증가시켰더니 에러가 증가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웨이트를 감소시켜야지. 웨이트를 증가시켰더니 에러가 증가한대잖아. 그러면 당연히 웨이트를 감소시켜야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바꾼다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응? 이건 뭐야? 웨이트를 감소시켰더니 에러가 감소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웨이트를 감소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하여튼 에러의 변화가, 그러니까 웨이트를 증가시켰더니 에러가 증가해.
그럼 당연히 웨이트를 감소시켜야 되는 거고, 감소시켰더니 에러가 감소한데, 그러니까 웨이트를 감소시켜야지. 그러니까 다시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자, 거꾸로. 그럼 이게 0보다 작다. 델타 2분의 델타 W1이 0보다 작다. 1. 델타 W1이 0보다 작고 델타 2가 0보다 커. 2. 델타 W1이 0보다 크고 델타 2가 0보다 작아. 자, 이거부터 보면 무슨 얘기예요? 웨이트를 증가시켰더니요, 에러가 감소하네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웨이트를 증가시켜야죠. 근데 이게 0보다 작아요. 웨이트를 증가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야지.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야 플러스가 돼서 증가가 될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저기. 응? 되새겨보세요. 나도 처음에 바로 오지 않았어. 근데 하여튼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곰곰이 뜻을 새겨보면, 아, 저게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구나. 웨이트를 증가시키는 게 에러를 감소시키는, 우리의 목적이 에러를 감소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기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고, 요렇게 놓고 의미를 잘 해석해 보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이런 뜻이고요. 여러분들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쓰는 게 여러분이 더 같이 생각하면서 볼 것 같아서 칠판에 썼습니다. 다 강의노트 올릴 거예요, 이거 다. 자, 그래서 뒤로 가고, 왜냐면 에러는 끝에서밖에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야, 이거 에러 났다고, 너 고쳐. 야, 에러 났다잖아, 또 고쳐. 미안. 고쳐 하면서 앞으로 가면서 고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러 백 프로파게이션.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뭐냐면 그레디언트 디센트. 지금처럼 그레디언트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미분값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알아야 돼. 에폭, 배치, 아이터레이션. 이건 상식 용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하고 갑시다. 자, 에폭이라고 뭐 하는 건 뭐냐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 과정을 다 완료하는 게 에폭이에요. 에폭? 그러니까 아까 그 플레이그라운드 거기도 가면 에폭을 얼마로 할 거냐라고 설정하는 게 나옵니다. 다시 에폭이라고 하는 건 세기란 뜻이에요. 세기. 어떤 시기, 어떤 시대. 우리가 그냥 영어 해석하면 어떤 시대라는 뜻인 거고요. 근데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 셋에 대해서 한 러닝 절차를 완료한 거. 그걸 에폭이라고 부르고요. 보통은 여러 에폭을 돌립니다. 여러 에폭을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셋에 대해서 한 번 돌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돌립니다. 왜냐하면 웨이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돌린다고 최적화되지 않아요. 여러 번 돌려야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에폭은요, 여러 개의 배치로 구성되어 있어요. 배치라는 말 자체가 영어 뜻은 뭐냐면 한꺼번에, 그러니까 쉼 없이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을 배치라고 해요. 배치 프로세싱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 어떤 데 보면 여기다 뭘 비유했냐면 공부.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특히나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공부하면서 학습하잖아. 문제집 풀면서 학습하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분 너무 재밌게 비유했어. 배치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답안지를 보지 않고 푸는 문제의 개수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지가 하나의 트레이닝 셋이에요. 문제지가 트레이닝 셋이고 그 문제지를 푸는데 채점을 하지 않고 푸는 게 배치고, 그 문제지를 한 번 다 푸는 게 한 에폭인 거야. 오케이? 그렇게 비유하니까 너무 이해가 잘 가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하나 풀고 답 보고, 이럴 수도 있고요. 한 10개쯤 풀고 답을 보고 채점해서 할 수 있고, 100개를 풀고 채점하고 여러분 틀린 거 찾고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배치가 크면 여러분이 문제를 푼 기록을 그 배치 사이즈만큼 갖고 있어야 돼. 그치? 문제지 버리지 말고 잘 갖고 있어요. 여러분 답 쓴 거 잘 갖고 있다가 뒤에 답안지랑 비교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문제 하나 풀고 채점하고 하면 그냥 한 거 하나 아까 푼 거 버리면 돼. 그쵸? 그래서 똑같아요. 배치 사이즈가 크면 이렇게 쭉 돌리면서 아까 했던 것처럼 아웃플레이에서 결과값 나올 거고, 뭐 소프트맥스 나올 거고, 에러값 나올 거고, 이런 중간 계산한 값을 다 저장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나중에 끝에 가서
그 에러값을 다 썸해가지고 문제 그 에러값을 기반으로 해서 백프로파게이션 하면서 에러를 보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배치 사이즈가 작으면 어떨까요? 사실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고등학교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생각해봐. 문제를 풀고 답 보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산만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집중이 안 되잖아. 그치? 딱 머리 돌아갈 때 쫙 풀고, 집중해서 쫙 풀고 채점하는 게, 그렇다고 또 막 그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번에 풀고 이것도 지루하고. 적절하게, 그치? 적절하게 한꺼번에 풀고 채점해서 틀린 거, 내 개념 잘못된 거 판단하고 다시 바로 잡은 개념 가지고 다음 문제 풀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 용어 아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그 배치를 한 배치 돌리는 걸 아이터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수인 거야, 반복수.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 전체 데이터가 1000개인데 배치 사이즈가 500이면 20번 2번 반복하겠죠. 그렇죠? 아이터레이션은 반복이야. 그러니까 그 전체 에폭을 도는 동안 러닝 알고리즘을 몇 번 반복해 도냐, 이런 뜻으로 아이터레이션이라는 걸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티피셜 뉴럴에서 웨이트 값이라고 하는 건 웨이트의 변화가 에러의 변화에 끼친 영향을 기반으로 해서 증가시키든지 감소시키든지 러닝 레인만큼 조정을 하는 거다. 그리고 각 배치를 마친 시점에 여러분이 문제를 쫙 풀고 채점하는 거 똑같이 각 배치를 마친 시점에 진행을 한다. 자, 그러려면 그 배치 과정 동안 나왔던 그 웨이트 값, 그다음에 배치 나왔던 아웃플레이어 결과값, 에러값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각 레이어별로 어떤 액티베이션 결과값이 있었는지를 다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가 클수록 기억해야 할 값이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 GPU라고 하는 게 뉴럴넷을 쓴다는 거 알잖아요. 그 정도 상식으로 알잖아요. 왜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근데 GPU라고 하는 것도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중간 값을 저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GPU가 단순히 빨리 계산하면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배치 사이즈에 따라서 배치 사이즈만큼 각각의 레이어의 결과값들을 다 저장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GPU도 메모리 사이즈가 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에폭 내에서는 배치 개수만큼 웨이트를 업데이트한다. 그래서 웨이트를 업데이트한 후에는 새로운 배치에 대해서 피드 포워드 쭉 데이터 좀 열심히 문제 푸는 걸 쭉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치 사이즈만큼 에러를 누적해가지고 에러 값을 계산을 해서 그거를 뒤로 거꾸로 쭉 뒤에 아웃풋 레이어부터 쭉 앞으로 가면서 그 웨이트를 보정하는 작업을 한다. 근데 아무튼 끝에서부터 앞으로 향해서 가기 때문에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레디언트, 아까 이 그레디언트 델타 값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델타 에러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해서 학습이 끝나면 이제 안 바꾸는 거야. 파라미터라고 하는 건 러닝, 트레이닝 과정에서만 바뀌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딱 됐다. 아까 컨버지 했다잖아. 수렴했다고 판단이 되면 그대로 들고 가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때는 실제 오퍼레이션에서는 웨이트 값이 안 바뀝니다. 러닝 과정에서만 바뀌는 거예요.